오늘 아침에요. 이 권영세, 권성동 두 명의 국민의힘 지도부가 박수영 의원의 단식장을 찾았습니다. 병원으로 옮겨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완전 상했네. 인기가 다 빠져버렸어요. 우리 박수영 의원님의 뜻은 내가 보기에는 관철이 됐고, 그리고 그러한 당과 나라를 위한 그런 충정은 지역 유권자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이제 알게 됐는데, 지금 이걸 더 한다고 그래서 뭐 정부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나는 그런 뜻이 관철됐다고 봐요. 이제 그만하시고 오늘 멈춰도 회복하는데 최소한 2주가 걸려요. 단식한 거보다 2배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몸이 정상으로 돌아와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으려면은 사무처에서 저기 병원하고 좀 연락해서 앰뷸런스 좀 불러요. 사무처에. 아니야. 시간을 조금 부르라. 오늘 중에 다 마무리하자고. 5년 중에 마무리해. 안 돼. 꼭 저기 오늘 그 일찍 중단하시길 바랍니다. 네, 숙박하겠습니다. 아니야. 많이 얼굴이 야했습니다. 박수영 의원이 보신 그대로. 근데 이현정 의원님. 네. 이게 사실은 뭐 40년 지기든 최상목 권한대행 그거보다도 이 마은혁 후보자 임명 여부는 사실 퇴로가 명확히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단식 투쟁을 언제까지 가야 될지 여러 박수영 의원 포함해서 국민의힘 지도부도 고민이 깊었는데 일단 지도부가 먼저 요청을 했어요. 병원으로 옮겨달라고. 그러니까 지금 박수영 의원의 건강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져서 지도부가 요청을 해서 아마 단식을 마무리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아마 마은혁 후보자가 본인하고 이제 동기 비슷하게 될 겁니다. 최상목 대행이 동기 될 겁니다. 그러니까 최상목 대행에게 이제 이런 요청을 하기 위해서 단식을 시작을 했는데 아마 이게 제가 보기로는 지금 날씨가 춥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물론 실내라고 하지만 저기도 굉장히 춥습니다. 로텐볼이. 근데 거기서 이제 지금 잠을 자고 했기 때문에 체력 소모가 굉장히 컸을 겁니다. 예전에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할 때는 이재명 대표는 저녁에는 이제 안에 들어가 있고 낮에만 나와 있고 그런 상황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20 며칠간 단식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거와는 달리 아마 박수영 의원은 정말 물과 소금만 먹고 지금 일단 이 추운 데서 하다 보니까 급격히 체력이 떨어지고 제가 듣기로는 3일째부터 굉장히 좀 이상 증상이 왔다고 그래요. 예. 이제 그러면서 아마 이제 오늘 이제 마무리를 한 것 같은데 어쨌건 그만큼 이 결연한 의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저런 것들이 아마 일단 최상목 대행이나 정부 측에 충분히 전달됐을 걸로 보여집니다. 예. 어쨌건 제일 중요한 거는 건강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어떤 투쟁은 굉장히 아마 좀 본인에게도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에도 부담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박수영 의원이요. 오늘 부산이 지역구기도 하고 부산시당 위원장이기도 합니다. 국민의힘이. 그래서 저희가 이어지는 주제에서 잠깐 만나보겠지만 오늘 이재명 대표가 부산을 찾아서 박형주 시장과 만났고 충돌했는데 그 얘기는 잠시 뒤에 짚어보기도 하더라도 병원으로 곧장 가지 않고 이재명 대표를 규탄하는 부산 지역구 국민의힘 소속의 의원들의 저 기자회견장에도 같이 함께 했고 그 이후에 병원으로 갔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도 그렇고요. 박수영 의원도 마은혁 후보자 임명 반대를 이렇게 최상목 권한대행 혹은 외치는 이유가 만약에 헌법재판소의 평의 결론이 쉽게 의견이 모아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윤 대통령 파면 쪽으로 모아지지 않으면 마은혁 후보자를 넣을 수도 있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치 시그널에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가 출연을 했습니다. 제 생각에 만약에 지금 8분으로 예. 6대2로 가결이 된다 하면은 굳이 예. 마 후보자를 넣으려고 애를 쓰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그 부분이 잘 안 된다. 그러면 마 후보자를 편입을 해서 9분이 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평의 분위기상 어떤 좀 다수 의견으로 몰아간다는 표현 좀 그렇지만 다수 의견으로 좀 향해 가는데 쉽지 않다 싶으면 마은혁 후보자가 들어오는 게 유리할 수도 그렇겠죠. 있는 네, 그런 그렇게 거군요.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건 정혁진 변호사와 장유 변호사 두 분께 공의 여쭤볼게요. 그 정 변호사님 먼저. 네네. 이게 모르겠어요. 지금 헌법재판소 내부는 뭐 지금 출퇴근 시간도 전혀 보안에 붙여질 정도로 극비의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할 텐데 6대 2나 뭐 이런 쪽으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게 아니라 지금 뭔가 재판관들 의견이 다르면 마은혁 후보자 투입해서 대통령 파면 쪽으로 몰아갈 수도 있다는 게 지금 일부 보수층의 얘기인 것 같거든요. 글쎄요,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요. 예. 제가 봤을 때 기각 확률은 별로 없고요. 기각보다는 각하될 확률이 훨씬 더 크다. 각하가 더 쉽거든요. 예. 그다음 허용 교수님도 각하 이야기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인형 기각이 아니라 아예 각하될 가능성도 있다. 정 변호사. 제가 봤을 땐 그게 제일 큽니다. 그다음에 마은혁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는 거는요. 예. 결정적인 거예요. 만약에 마은혁 후보자가 그 임명이 된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 인용될 확률이 95% 이상이 될 것 같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마은혁 후보자의 합류 여부는 뭐 민주당이나 아니면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합류 여부는 오로지 대통령 권한 대행, 그것이 최상목 대행이 됐든 아니면은 한덕수 총리가 됐든 거기에 달려 있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마은혁 권한쟁의 주문 제가 읽어봤거든요. 주문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꼴랑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피청구인 최상목 경제부총리 말하는 겁니다. 피청구인의 부작위는 청구인, 이건 국회 말하는 거거든요. 국회의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다.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다. 예.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이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결정만 가지고 도대체 최상목 대행 보고 뭘 어떻게 하라 이런 이야기가 주문엔 전혀 나와 있지 않고요. 그다음에 헌법재판소법 66조 2항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헌법재판소가 이런 식으로 부작위에 대한 심판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도 예. 피청구인 최상목 대행입니다.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한다. 이렇게는 되어 있지만 언제까지 어떻게 처분을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최상목 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언제 임명할 것인지 적어도 예. 시기에 대해서는 최상목 대행의 재량에 달려 있는 거고요. 그다음 더 중요한 거는 만약에 한덕수 총리가 돌아온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에 대한 효력은 알겠습니다. 한덕수 총리한테는 미치지도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 정치 시그널에 나온 분께서 전망하는 거는 만약에 5대3 정도면 마은혁 재판관을 투입하지 않겠냐라는 취지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파면이 안 될 가능성 때문에. 인용되려면 6명이 필요하니까요. 그런데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이걸 헌법재판관들이 결정을 내는 게 아닙니다. 이런 식의 주장은 저는 대단히 헌재를 예. 오해하도록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최상목 대행이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권한쟁의 심판에서의 주문이 부작위가 이 국회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다라고 하니까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한이 못 바꿔지지 않은 거는 사실상 즉시 국가기관을 기속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당연하지만 바로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마치 5대3이면 한 명을 더 넣어서 하는 게 헌재의 입장인 것처럼 그러면 반대하고 있는 헌법재판관들은 그럼 입 다물고 있다는 소리가 알겠습니다. 이건 말이 되지 않는 주장 같습니다.